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정 개입 문제로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20대 아빠가 생후 100일 된 아들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엄마가 학대를 방조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우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명절 수요에 달리기 때문인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사정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내년도 대학 수시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전문대학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의 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을 체포한 검찰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전 자문관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다른 건설사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을 체포해 광주로 압송한 광주지검 특수부는 김 자문관을 상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건설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비자금 파일에서 김 전 자문관 측으로 억대의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자문관은 코스닥 상장을 원하는 건설사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받기로 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건설사 말고도 지역의 다른 중견 건설사들과 김 전 자문관과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기업의 비리 의혹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매우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광주시는 김 자문관이 사무공간으로 사용했던 시청 정책자문관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게 시정 개입 혐의로도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또한 교량 부문의 전문업체인 해당 건설사가 여러 개의 관급 공사를 수주한 만큼 불똥이 공직사회로 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생후 100일 된 아기가 온몸에 멍이 든 채 발견돼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기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친아버지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광주시 남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100일 된 남자 아기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보니 아기는 이마와 팔, 허벅지 등에 멍이 든 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이의 온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의료진이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친아버지 26살 유모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법원은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는 아들이 시끄럽게 울어서 손가락으로 때리고 숨을 쉬지 못하도록 얼굴을 꽉 껴안았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몸에 생긴 멍자국은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모기를 잡다 생긴 것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모기가 이제 핏방울하고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탈색탈색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멍이 들었다. 그 이야기가 말이 안 되죠. 경찰은 친어머니가 학대를 방조한 의혹은 없는지, 첫째 아이인 3살 박이 딸도 학대를 당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60대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잘못 배달된 추석 택배 상자로 인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나주시 이창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65살 강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강 씨를 발견한 주민은 잘못 배달된 자신의 추석 택배 상자를 찾기 위해 강 씨의 집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0년 전도 홀로 거주해온 강 씨가 지병으로 숨졌다 뒤늦게 발견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우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 한우값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명절 이후에는 사정이 조금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우와 돼지를 도축하는 농협 공판장에 화물차와 냉동 탑차가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명절 대목 준비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돼 도축 주문량이 밀리면서 한우 도매 가격은 연중 최고가에 버금갑니다. 1등급 한우를 기준으로 볼 때 킬로그램당 2만 원 선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더 높아졌고 평년보다는 5천 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추석 물량 대비를 이제 막바지에 지금 막 시작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지금 물량 해소가 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절 이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값의 가파른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말이 되면 한우 1등급 킬로그램당 도매 가격이 18,000원 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축산 농민들은 한우값 급락세 전망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수입육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2, 3등급 한우는 이미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생산비도 못 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송아지 입식마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육의 어떤 그 시장 대체를 농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관망세로 전환이 되고 좀 주저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송아지 가격도 지금은 조금 약세로 전환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한우값이 너무 높으면 소비자 외면으로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 마냥 반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지길 바랄 수도 없는 것이 한우 농가의 고민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축산 농가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우 생산비를 낮추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번 주부터 전문대학들의 수시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다양한 전문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고 진로도 탐색해보는 전문대학 엑스포가 개막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3D 펜을 이용해서 유명 만화의 캐릭터를 그리고 신기한 마술의 세계도 체험해보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전문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고 진로와 적성에 대한 탐색도 해보는 전문대학 엑스포가 개막됐습니다. 셰프에서 네일 메이크업 아티스트, 응급구조사, 바텐더 등 17개 대학 34개 학과가 마련한 직업체험관에는 자신의 꿈과 끼를 찾으려는 중고교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고 자기 적성에 맞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고요. 나중에 직업 정할 때 좀 도움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전문대학들의 수시 모집이 시작된 데다가 자유학기제가 정착되면서 지역 학생들의 참여 열기 역시 뜨거웠습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또 진로 진학 상담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전문대학 실용음악 페스티벌과 진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자기 자신의 적성과 소질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직업 체험의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전문 직업인의 세계와 학과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문대학 박람회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출신의 중국 현대음악의 대부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동요제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정율성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한중 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동요제 수상팀들은 중국 베이징에서도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밝고 씩씩한 어린이들의 노래가 무대에 울려 퍼집니다. 정율선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어린이 동요제에 예선을 통과한 15개 초등학생 팀이 참여해 화합의 무대를 펼쳤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나고 자란 중국 현대음악의 대부 정율선 선생의 동요가 고향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합창과 중창, 독창으로 나눠 진행된 경연에서 각각 한 팀씩의 수상자들은 다음 달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어린이들과 평화의 무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중국 애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잘한다고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아해요. 경연이 펼쳐진 무대 밖에서 어린이들은 똑같은 개구장이들이었습니다. 함께 도시락을 먹고 사진을 찍고 낙서판에서 수다를 떨며 우정을 나눴습니다. 친구들하고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점심도 먹으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정율성 동요제는 어린이들이 노래로 하나가 되고 중국과도 친교를 나누는 화합의 무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추석을 맞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행사들이 지역 곳곳에서 열립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13일 5시에 유스케어 야외무대에서는 판소리와 무용 등을 감상할 수 있는 한가위 국악 한마당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14일부터 닷새 동안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전통놀이를 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는 명절 음식도 만들고요. 공예 체험도 하는 한가위 민속문화 한마당 잔치를 엽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요. 무등산 전통문화관에 들르면 전통 타악과 국악가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영암 농업박물관에서도 13일부터 이틀 동안 송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순천 나간읍성 민속마을에서는 연휴 동안 전통 공연과 형틀 체험 등 다채로운 추석맞이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주말부터 한 주를 한가위 문화여행주간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영화관과 자연휴양림 등에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문화예술과 함께 더 풍성한 한가위 누리시길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모 여고의 생활기록부 조작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사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생기부가 허위 기재되거나 무단 수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와 시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해 생기부 권한부여 대장을 긴급 점검하고 점검이나 관련 연수를 확대하기로 한 한편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전국 주요 대학에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상사와 꽃과 잎이 각각 다른 시기에 피어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이란 애잔한 꽃말처럼 가을을 대표하는 꽃인데요. 청명한 가을 하루날에 영광 불갑산이 상사화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백단비 기상캐스터입니다. 불갑사 진입로에 활짝 핀 상사화가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듬성듬성하게 피었지만 나비도 상사화의 아름다움에 반한 듯 이꽃 저꽃 분주하게 옮겨다닙니다. 관광객들은 상사화의 고운 자태를 담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상사화가 추석 무렵에 많이 핀다 그래서 참 예쁘다 그래서 그때 상사화 보러 왔습니다. 올해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8월 중으로 피는 상사화의 개화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이번 주 하나둘씩 꽃이 피기 시작해 다음 주 주말쯤 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18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가끔 구름만 끼는 가운데 맑겠지만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전남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인 다음 주에도 쾌청한 하늘과 함께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즐기기에 무난한 날씨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 광주의 한 경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광주 동구의 경찰서 인근 공용주차장 화장실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강모 경정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